이번 주 당신의 시사상식을 키워줄 주요 뉴스 5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뉴스런치 바로 시작해볼까요? 코로나,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걸까요? 지난 8일 영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90세 할머니 마가렛 캐넌 씨가 처음으로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 3월쯤이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1,000만 명분은 백신을 공동 구매하는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약 3,400만 명분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이 4개의 제약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계약이 확정된 건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뿐이고 나머지 3개 회사와의 계약은 현재 구매 확정서, 공급 확약서 등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합의일 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백신을 공급할지는 약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2.5단계로 격상되었죠. 이로 인해 다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서울의 경우 약 2주간 셧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잘 이행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때 코로나 종식은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수급을 위해 노력한다면 정말 조만간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지금껏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자적인 기관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데요. 이 공수처를 만드는데 삐용삐용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에 따르면요. 공수처장 후보는 7명으로 이루어진 추천위원회가 추천합니다. 이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 2명에 해당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수처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7명 중에 2명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공수처 평생 못 만들겠다 라고 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등장합니다. 원래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했던 의결 종족수를 5명으로 완화하자는 겁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규정된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말합니다. 무제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죠. 우리나라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도 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걸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은 3시간을 넘게 단독 연설을 벌였는데요. 기저귀까지 차고 왔다는 너스레에 국회는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제인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5명의 동의만 얻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과연 공수처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했는데도 여당의 뜻대로 흘러가 버린 이번 국회, 야당의 뜻이 사실상 묵살되는 지금 상태가 유지되어도 정말 괜찮을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 로봇들이 서빙을 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내놓고 있는데요. KT는 한 외식업체랑 손을 잡고 새로 오픈한 샤브샤브 전문점에서 AI 서빙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테이블에 비치한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진이에다가 주문만 하면 이 서빙 로봇이 음식과 물, 앞접시 등을 가져다 줍니다. 서빙뿐만 아니라 배달업계에서도 AI 로봇이 핫한데요. 우아한 형제는 지난 8월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를 선보였고 내년에는 이 로봇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 택배, 방역,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서비스 로봇이 활약할 것이라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서빙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인력이 더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시국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점점 더 꺼려지는 지금 로봇들이 서비스를 해준다면 좀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삭막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네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돌아오는 뉴스런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